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바빴고요. 어, 사실 일이 좀 많으면은 동영상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화면을 만날 때 좀 화소가 낮아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요. 좀 업그레이드 한 웹캠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살림살이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동영상 보시기에 먼저 것보다 좀 영상이 나아지진 않았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원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소신이기도 한데요. 사실 최근 제가 두 가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 많은 기업들, 공공이든 그 다음에 우리 영리기업이든 직무교육, 사내강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 52시간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이제 늘리거나 장기간 동안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 보니 꼭 필요한 교육만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교육은 대부분은 직무 전문 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에 초점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막상 직무에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외부에 보내자니 또 외부에서 그게 소화가 되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 전문 역량을 외부에서 소화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각 직무마다 그 직무의 베테랑들을 통해서 그 베테랑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를 주니어나 비기너들한테 전수가 돼서 공유가 돼서 그들이 그 직무 수행에 관련된 미숙함 또는 뭐 직무 수행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어지는 게 사실 1차적으로 직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내 전문가, 직무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 되는데요. 그런데 직무 전문 교육을 강의하는 사내 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직장 예절 또는 CS 기본 행동 또는 공통 역량 또는 뭐 리더십 역량 이와 같은 강의에 대한 강의 방법과 동일할까? 그러니까 사내 강사지만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다른 역량의 강의와 동일할까? 이런 질문에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다르답니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 역량에 대한 교육은 그 학습에 대한 목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가 명확해야 됩니다. 인식이 바뀌거나 모르는 것을 알거나 이제 알았으니까 행동으로 변화를 하거나 못한 것을 하게 되거나 그냥 하는 거 하더라도 퍼포먼스 가령 전선 목표에 연동된 KPI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직무교육을 통해서 원합니다. 그거를 해내는데 큰 기여하는 사람이 바로 직무교육 사내 강사입니다. 제가 90년부터 2010년 1월까지 삼성 계열의 계열사 그리고 외국계 유통회사 그 다음에 SK 계열의 계열사 20년 동안 일해왔던 대기업군의 HRD 직무를 좀 수행해 왔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속했던 회사가 뭐 IMF 전후 또는 삼성그룹에서의 분리 또는 그룹 차원의 큰 조직 문화의 변화가 있었을 때 새로운 버전으로 모든 계열사들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계열사 단위의 조직 문화 변경에 대한 그런 실무를 좀 했었는데요. 공통점은 결론은 그 당시에 처했던 기업에서 원하는 조직 문화로의 정립, 그리고 공유, 그리고 실천 부분에 대한 것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가 IMF를 전후로 해서 그룹에서 먼저 분리가 됐고요. 그룹이 분리돼서 신세계만의 그룹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 IMF를 맞이했고 엄청난 힘든 고통을 좀 맞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이겨내고 고도의 성장을 좀 해오고 있고요. 그럼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신세계만의 고유 문화가 좀 있고요. 타사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뒤처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에 있을 때는 미국의 코스트코 계열의 미국 유통회사, 그리고 영국 테스코 계열의 유통회사, 이 두 가지 전 세계 유통 랭킹으로 치면은 3위, 5위권인데요. 이들 회사가 한국에 진출해서 그들만의 조직 문화가 이제 정립이 되고 실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직 문화, 그것이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정착이 되고 그것들이 실현이 될 건가. 근데 막상 해보면은요, 엄청 심플합니다. 코스코든 테스코든 유통기업에 있어서의 이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해운제 할인과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마트, 업태는 다르지만 유통회사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그것을 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맛을 봤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 유통회사 중에서 홈플러스, 지금의 홈플러스인데 당시에는 영국계 테스코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물산이 합작이 돼서 삼성 테스코라는 유통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국계 회사고요. 근데 상호는 브랜드는 홈플러스를 갖고 이제 대형 할인점을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 당시 영국 회사에 의해서 한국의 이제 회사를 만든 건데 그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대로 영국이 주장하는 바로대로 가야 되느냐, 우리 건 제로로 하고, 아니면 우리의 장점과 영국의 테스코의 그 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당시 이승환 대표이사였는데요. 그로콜이란 관점으로 해서 영국의 글로벌적인 영국의 테스코의 문화도 수용을 하고, 한국의 토양을 둔 삼성물산의 유통의 그런 기업 문화, 이 두 가지를 접목하는 것을 이제 조직 문화로 내세웠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다행스럽게도 그 두 가지를 믹스가 된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정립되고 전파되고 실천되지 않았는가 저는 장담합니다.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SK 계열에 있을 때 최태원 회장께서 2004년도에 그동안 있었던 선친 회장이 꾸려왔던 그룹의 경영에 대한 문화,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SKMS라고 SK웨이 대신에 SKMS라는 명칭으로 그룹의 조직 문화를 우리가 부르는데요. 새로운 버전을 이제 만드셨고 그것을 2004년에 강력하게 이제 전 계열사에 이제 전파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6년 동안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최태원 회장께서 주창하시는 SK그룹의 기업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단위 조직의 그룹이 아니라 단일 기업의 조직 문화는 결국은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탑이 생각하는 기업 문화와 고객과 접하는 필드 분야에 있는 구성원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의 시작은 탑다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직무 속에서 실현할 거냐는 사실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의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사실 회사에서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그 회사의 조직 문화의 정립점과 실천에 도움되는 거라면 취사 선택의 문제이지 무엇이 옳고 이것은 맞고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조직 문화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속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어디냐, 북극이냐 남극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리고 지향점은 먼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지향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대에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말 그대로 지향점, 당대에서 볼 수 없는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없는 하지만 글로 가야 되는 뭔가의 지향점,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의 의미는 결국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내용입니다. 컨텐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알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진술문을 만듭니다. 그것을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진술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여, 무엇을 통해 결국 뭐뭐뭐뭐를 한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고객한테 제공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비즈니스를 영위한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가령 도매업이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제조업이 지향하는 바, 제조업도요, 중공업이 있고 경공업이 있고, 그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그 지향점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의 지향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되는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거고요. 따라서 우리 회사의 업에 맞는 우리 업의 고객의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흔들림이 없는 지향점은 태초에 창업주로부터 비롯됩니다.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은 후대 경영진이 선친 또는 뭐 창업주의 그 뭐랄까요, 꿈? 이런 부분을 계속 계승해 나가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업으로서 승계가 되어지고 그 미션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설령 창업주의 그 가문에서 직접 경영을 안 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창업주가 지향하는 고객의 가치와 그것에 대한 실현해내는 비즈니스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흔들림이 없는 지향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타당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션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션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어요. 지향점에 당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대 볼 수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먼 나라 얘기죠. 꿈이죠. 그러다 보면은 의욕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요. 지금 어디쯤 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이정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션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뭔가 모두 한 회사에 속한,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정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점보단 10년 뒤, 왜 10년이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자를 뽑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 임기를 보통 3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는 그 회사가 속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년 동안, 또는 연임을 염두에 둔다면 한 6년, 뭐 더 잘한다면 한 3번을 연임한다면 뭐 10년이 되겠죠, 대략. 따라서 그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은 후보군들에 대해서 10년 뒤의 꿈을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과 가장 부합된 꿈을 가진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뽑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본가인데 이 자본을 투자가 돼서 운영되는 기업이 있는데 10년 뒤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꿈이 있습니다. 한 달짜리 또는 1년짜리 꿈이 있고 한 사람은 뭐 10년짜리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눈에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10년 뒤의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더 나아 보이겠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변동이 없지만 최소한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10년 뒤의 모습은 명확하게 그릴 필요는 있다. 그 꿈은 바로 당대의 최고 경영자를 통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현실 가능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한 10년 뒤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지만 거대하고 담대하고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목표이지만 결국 우리가 달성을 해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대에 볼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지 속에서 머릿속에서 싹트고 그 다음에 경영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어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해서 일단 10년간에 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 위대하고 크고 담대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뭔가 남다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쉬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과 뭐 변화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를 해내야 돼. 휴가를 하거나 뭔가를 버려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합니까? 골라야죠. 그래서 지향점에 부합된, 미션에 부합된 10년 뒤의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남다르게 한번 해보자. 버릴 건 버리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지킬 건 지키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될, 기존에서 버리고, 기존 없던 거 추구하고, 기존에 좋은 거 가져가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또는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이런 속성 가진 것이 바로 핵심 가치 또는 공유 가치라 부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인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는 최고 경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속성입니다. 물론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미션은 못 바뀌지만 비전과 핵심 가치는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 그때마다 전부 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또는 일부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게 맞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모든 회사의 조직 문화는 지향점인 미션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10년 뒤의 모습으로서의 비전,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일할 때, 생각할 때 기준으로 삼는 중요시 여기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지, 있다 없다가 우리는 조직 문화 내용이 정립되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갈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회사가 천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획일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국은 CEO의 몫입니다. 그룹이라면 그룹의 총수고요. 그 자신의 꿈을 10년 뒤의 꿈을 가시화시켜서 그것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바로 경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미션과 비전이 CEO 입장에서 없다. 특히 이제 비전 부분요. 핵심 가치가 없다. 잠시 화면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 경영자가 되죠? 어떻게 주총에서 그 통과가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다.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표현이 돼 있으면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 전파가 됐으면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구체화되는 과정상에 있어서는 구성원, 리더와 구성원의 많은 참여와 의견과 그런 노력들, 다짐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나와서 합의돼서 실천되어야 되죠. 하지만 그 시작은 조직의 수장, 최고 경영자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과 그것을 달성하는 데 중시해야 될 가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먼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CEO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과연 조직 구성원한테 타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격했습니다. CEO의 위치에 온 사람은 다들 자신의 꿈,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전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CEO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직 문화의 정리점파 실천의 실타래는 탑다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다만 how to do,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현장에 있는 리더와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 탑다운, how to do는 구체적인 실천은 바튼업.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과 실천과 그에 관련되는 의견이 논의되고 또 합의됐으면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목도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IMF 시절에 운영되어 있는 점포 1개, 짓고 있는 점포 2개인 회사의 당시의 비전이 10년 뒤에 업계 2위인 그런 유통회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기 전에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을 봤습니다. IMF가 발생에 대해서 그룹에서 분리돼서 독자적인 사업군을 이루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금융위기로 비롯된 IMF를 맞이하고 기존 사업에 큰 영향을 받는 당시 1조를 가까이 막 넘어선 그런 기업군을 유지했던 그룹이 10년 뒤에 20억 가까운 외형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의 성장세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꿈은 구성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최고 경영자, CEO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CEO가 해야 될 고민이고요. CEO의 꿈이, 비전이 명확해질수록 그 고민을 해결하기 쉽다. 그게 아마도 그 최고 경영자의 고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힘들면 사실 내려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성원들, 리더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능력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그럼 조사까지 평가받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CEO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부장들도 마찬가지고. 일선에 있는 리더 구성원들은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CEO의 꿈, 우리 사업부장의 꿈, 10년 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어렵지만 정말 그 앞장서서 그 어려운 길을 앞장서서 당신과 사업부장이 같이 간다면 그 뒤는 당연히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조직문화의 정립점파 실천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 시작은 CEO의 첫 일석, 당신의 꿈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와 그런 노력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그런 접근도 아니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런 쪽에서 조직문화의 정립점파 실천 쪽에서는 그래도 큰 성장을 하는 기업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CEO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CEO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경험했던 일인으로서 지금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괜찮고요. 하지만 저희 사견이니까요. 동의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그 관점에 여러분 살아오신 방식 또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다만 우리 CEO들께서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좀 받아주셔서 당신의 꿈이, 10년 뒤의 꿈이 정말 실현이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실천해내는 우리 구성원과 리더들의 응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동영상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모처럼 그 한 달 만에 만나는 동영상인데 주제가 좀 무거웠나요? 자, 끝.
끝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 제 채널 HR리트를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광고 있죠. 저를 항상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말고 한국 HRD 교육방송에서 저희 방송이 2개가 있습니다. HRD 실무를 위한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강사 양성을 위한 동영상 강좌, 이 2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건데요. 단지 좀 유료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입하면 6개월 동안의 시청력이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총 분량은 5시간 분량 됩니다. 뭐 띄엄띄엄 봐도 되고요. 그래서 HRD 실무 또는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동영상 전까지는, 시청하기 전까지는 유튜브로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